네, 오늘은 이제 챗GPT 시간입니다. 챗GPT 옴니 이걸 놓고 하겠는데 오늘은 좀 원론적인 것을 좀 해볼게요. 챗GPT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특히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는 챗GPT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정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응용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사용을 해봅니다. 먼저 이제 정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과거에서는 주로 역사적인 걸 물어보죠. 지금까지 뭐 해왔던 것, 그리고 특히 역사들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그러한 정보를 이제 획득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런 물어봅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이것과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 인터넷에서 이제 물어본다거나 이런 것에서 또 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는 뭐 말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는 더 안 나타나더라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가보면 현재에서는 우리가 의료 상식, 뭐 법률 또는 뭐 상식, 그러죠? 의료나 법률이나 뭐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런 것들 등등을 알 수 있어요. 뭐 오늘의 날씨도 알 수 있을 테고요. 뭐 기온도 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포털 사이트보다 더 빠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전에는 이런 것들을 실시간의 정보들은 알 수가 없어서 상당히 답답했는데 지금은 실시간의 정보를 챗GPT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용을 안 하고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있습니다. 미래. 우리는 뭐 역사 부분이나 뭐 현재에 대한 뭐 상식 부분을 잘 물어봐요. 그러나 이 미래의 부분을 활용을 안 하는데 이걸 한번 활용해 보세요. 조건이나 가정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지금 날씨가 이렇게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뭐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랄지 아니면 뭐 인구가 뭐 저출산이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나랄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굉장히 재미도 있을 뿐더러 우리의 상상력, 창의력을 높일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일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영역이죠.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불가능한 것 그리고 찾기 어려운 것을 쉽게 찾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래적인 조건, 정보 중에서 이게 굉장히 챗GPT 활용해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위해서라도 챗GPT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영역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학습 영역은 주로 하시는 게 외국어, 영어회화, 뭐 번역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기계로서 우리가 휴대폰을 하나의 번역기로 사용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컴퓨터 자체보다는 이 휴대폰 있잖아요. 물론 휴대폰도 컴퓨터지만은 이 휴대폰 자체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회화나 번역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앱들이 물론 많이 마련이 돼 있지만 그러한 앱보다 이 챗GPT4가 유리한 점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예요. 물론 이런 과제를 뭐 레포트나 논문이나 이런 것을 챗GPT를 이용해서 쓰다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그런 면도 있고, 또한 이걸 잘못 쓰다가는 0점을 맞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죠, 실제로.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 베끼라는 게 아니죠. 베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참고를 하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 이것도 굉장히 챗GPT를 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글쓰기 영역. 이것은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설이랄지 시랄지 사행시랄지 이런 것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더욱더 전문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요약과 문제 출제예요. 이건데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할 때 무슨 레포트 쓰고 논문 쓰고 이런 거 위주로 주로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요약과 문제 출제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역이냐면은 이 3번과도 관련돼요. 이 챗 GPT가 그림을 인식하기 전에는 이게 별 쓸모가 없기도 했죠. 상당히 쓰는 영역이 좁았다.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분석하기 시작함으로써 요약과 문제 출제 이 영역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죠. 즉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요. 어떤 문장이나 어떤 책이나 이런 걸 있잖아요. 그것을 사진을 찍는 거죠. 한마디로 사진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요약을 하게 만들고 또 그거에 대한 문제 출제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어떤 본문뿐만이 아니라 목차에 대한 것에서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한 이제 책들을 뭘 또 사진을 찍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뭐 저작권의 관계랄지 뭐랄지 이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고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즉 미래에 대한 것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요약과 문제 출제에 대한 것 이것은 따로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 대한 영역에서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이제 달리 3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또 앞으로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영상도 제작하게 되겠죠. 그러면 굉장한 발전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만드는데도 이 챗 GPT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기, 이제 그림을 분석해 준다는 거죠. 이제 그림을 분석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놓으면 그게 어떤 음식인지 그리고 재료는 뭔지 그리고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곳을 사진을 찍으면 그 지방 이름이 나오고 또 그곳은 어떤 곳인지까지 또 그곳 옆에 있는 맛집은 어디인가지 이런 것까지 분석해 준다는 거. 이것 굉장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글씨 가져오기 이것은 OCR 영역이라고도 하는데요. 글씨는 전에는 잘 못 가져왔죠. 근데 글씨를 다 여러 가지 영어, 일본어, 뭐 우리나라 언어 할 것 없이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글씨를 가져와서요. 어떤 뭐 홈페이지도 좋고 어떤 인터넷상에서나 아니면 뭐 책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서 글씨를 가져와서 그걸 글씨를 뽑아서 그것을 편집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영역까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하기, 이 글씨 가져오기 이쪽 영역을 또 한번 강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인데요. 이제 응용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이외에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말하는 건데요. 프로그램 영역,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기본적인 건 짤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는 이 챗GPT가 발전을 하면은 프로그램도 짜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런 영역까지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짤 수는 있으나 그게 쉽게 실행은 안 되죠. 또 실행되려면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을 다시 이용해야 되고요. 또 그걸 이용한다 해서 실행이 100%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로그래머의 영역이 아직도 프로그래머의 영역이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음악을
뭐 작사, 작곡 다 할 수 있지만, 챗GPT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것은 일반인이 해서는 그렇게 퀄리티 높은 작품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응용 영역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거의 뭐 장난하는 그런 수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래머랄지, 음악이라면 뭐 음악 작곡가랄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수준 높은 그걸 이용해서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 영역은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을 때 그 실력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있다 해서 뭐 아유 나는 프로그래머의 무슨 뭐 직업이 없어지겠네 뭐 이렇게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챗GPT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챗GPT는 뭐 정보나 학습이나 그림이나 뭐 응용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어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른 플랫폼들도 이것과 뭐 유사하게 만들고 있긴 하지만 역시 지금 현재는 챗GPT가 여러 가지 면을 다 합친 면에서는 가장 강력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각자 하나하나씩 본다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플랫폼은 존재하고 있죠. 물론 그러나 전체적인 걸 다 아울렀을 때는 챗GPT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